오늘 영상에서는 챔피언스 리그 3회 우승을 하며 구단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감독으로 기록된 카를로 안첼로티가 왜 레알 마드리드를 떠나게 되었는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유럽 정상에 올랐던 감독이었지만 24-25 시즌이 끝나기도 전에 작별을 고하게 됩니다. 이번 시즌은 레알 마드리드에게 정말 힘겨운 한 해였는데요. 그리고 안첼로티 감독 개인에게도 지치고 고단한 시간이었죠. 퇴임 관련 공식 발표는 월요일에 나왔습니다. 안첼로티는 오는 5월 26일부터 브라질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발표가 나온 시점이 되게 절묘합니다. 바로 그 전날 레알은 시즌 4번째 엘클라시코에서 또 한 번 패배했고 결국 바르셀로나에게 시즌 4패라는 구단 역사상 두 번째로 치욕적인 기록을 남긴 날이었죠. 이 패배로 마드리드는 라리가, 챔피언스 리그, 코파델레이 세 대회 모두 무관으로 시즌을 마감하게 됐고 구단 내부에서는 한 시대의 끝이다 라는 분위기까지 돌았다고 해요. 사실 안첼로티 감독은 원래 2026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지만 이미 그의 미래는 작년 9월부터 계속해서 스페인 언론의 관심 대상이었는데요. 디 애슬레틱은 지난 3월 레버쿠젠을 이끌고 있는 사비 알론소와 레알 마드리드 구단 측이 차기 감독직에 대해 직접 접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알론소는 선수 시절 레알에서 활약한 바 있죠. 한편 브라질 축구협회도 정말 꾸준히 안첼로티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6년 월드컵을 함께 준비할 감독으로 계약을 맺었죠. 레알 구단 측은 6월 14일 시작되는 클럽 월드컵부터 사비 알론소가 팀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레알은 6월 18일 마이애미에서 사우디 알힐랄과 첫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한편 디애슬레틱은 안첼로티의 퇴임 배경을 더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그와 함께 일한 구단 관계자들을 익명으로 인터뷰했다고 합니다. 어떤 소식들이 있었을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3-24 시즌 레알 마드리드는 그야말로 눈부셨습니다. 리그 전체에서 단 2패, 무려 21번의 무실점 경기, 38경기에서 87골을 몰아치며 바르셀로나를 승점 10점 차로 따돌리고 5월에 라리가 조기 우승을 확정지었죠. 여기에 웸블리에서 열린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선 도르트문트를 꺾고 유럽 정상에 올랐습니다. 담배를 문 안첼로티 감독이 선수들과 함께 오픈버스를 타고 마드리드 시내를 누빈 모습은 그 자체로 한편의 전설적인 장면이었는데요. 하지만 그 화려한 시즌이 끝나기도 전에 다음 시즌의 위기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죠. 작년 5월 토니 크로스는 독일 대표팀에서 유럽 대회를 끝으로 은퇴를 선언했고 주장단 멤버였던 나초는 23년 만에 팀을 떠나 사우디 알 카디시아로 이적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시즌 17골을 넣은 호셀루마저 카타르 알 가파라로 떠났다는 점이었죠. 이 3명의 이탈은 곧바로 전력 공백으로 이어졌습니다. 크로스를 대체할 선수는 결국 찾지 못했고 부상자까지 많았던 수비진에서 센터백과 풀백을 모두 커버했던 나초 같은 자원이 사라지면서 팀에게 멀티 자원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가 절실하게 필요했죠. 다행히 호셀루의 빈자리는 은바페로 채워졌습니다. 구단은 오랜 기다림 끝에 파리 생제르맹과 계약이 만료된 은바페를 자유계약으로 영입했죠. 이와 동시에 브라질의 유망주 공격수 엔드릭도 2022년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공식적으로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은바페가 도착하기 전부터 구단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파리 생제르맹 시절 은바페는 전방 압박을 거의 하지 않았고 코칭 스태프 중 일부는 그로 인해 최대 15골 정도를 더 실점할 수 있다는 예상을 했죠. 물론 그의 골 결정력이 그 모든 것을 상쇄하길 바랬지만 결과는 생각보다 냉정했습니다. 이 지표를 보면 23-24 시즌에 비해 모든 공격적인 지표가 떨어졌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게다가 리그 종료까지 3경기 남은 시점에서 레알은 지난 시즌보다 11골을 더 실점했고 15골을 덜 넣었습니다. 또한 은바페가 영입되는 그 시기에 레알은 또 하나의 큰 타격을 입게 되는데요. 바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리를 센터백 레니 요로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을 한 것입니다. 이적료는 5,200만 파운드에서 시작해 최대 5,900만 파운드까지 상승할 수 있는 조건이었고 레알도 요로 측 대리인과 오랜 기간 협상을 진행했지만 제시한 금액은 메뉴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세대의 재능으로 불리던 선수를 놓치게 된 것이죠. 이후에도 이적 시장 마감까지 시간은 충분했지만 수비 보강을 원하던 안첼로티 감독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코칭 스태프 중 한 명은 구단은 레알급 유망주를 원했지만 돈은 쓰려 하지 않는다 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는데요. 실제로 레알의 수비진은 수적 부족뿐만 아니라 포지션 밸런스도 무너져 있었습니다. 왼발을 능숙하게 쓰는 센터백은 리디거 한 명뿐인데 그마저도 오른쪽을 더 선호하는 선수였죠. 구단은 1월 이적 시장에서 상황을 재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안첼로티와 스태프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7월 14일 스페인은 유로에서 우승했고 코파 아메리카에선 아르헨티나가 콜롬비아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죠. 여기서 문제는 레알 소속 선수 18명이 이 두 대회에 참가했고 대부분은 결승 근처까지 올라간 상태였죠. 그만큼 비시즌 기간에도 레알 선수들은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2주 뒤 안첼로티 감독과 선수단은 미국으로 10일간의 프리시즌 투어를 떠났습니다. 밀란, 바르셀로나에게 연패하고 첼시를 2대1로 꺾으며 프리시즌을 마무리했는데요. 유럽으로 돌아온 직후인 8월 14일엔 슈퍼컵 결승에서 아탈란타를 꺾고 우승했지만 4일 뒤로부터 바로 개막전으로 다시 일정이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선수들이 쉴 틈이 없었다는 것이죠. 체력도 전술도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채 리그를 시작한 레알은 개막 후 3경기 중 마요르카, 라스
라스팔마스와 1대1 무승부를 기록합니다. 라커룸 내부에서는 선수들이 정신적으로 경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죠. 여름이 끝나갈 무렵 안첼로티는 잉글랜드 3부 리그 스톡포트 카운티의 코치 앤디 맹건을 데려오려고 했는데요. 맹건은 안첼로티의 아들 다비데 안첼로티와 개인적으로 친했던 인물이었고 스톡포트에서 공격 전술 개발에 기여한 코치였습니다. 안첼로티는 그를 통해 코칭 스태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자 했지만 비자 문제로 무산되었는데요. 심지어 구단 내부 일부 인사들은 이 영입 실패를 오히려 반겼다는 말도 있었죠. 훈련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레알에는 유망주들을 1대1로 성장시킬 수 있는 전문 코치가 부족하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추아메니, 카마빈과 퀼러와 같은 유망주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가 되었죠. 뿐만 아니라 전술 훈련 자체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계속해서 이어졌고 이는 실제 경기력에서 그대로 드러났는데요. 결국 안첼로티에 대한 비판 중 하나는 유망주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퀼러와 엔드릭의 기용 부족은 구단 내 스카우트 총책임자 후안 칼라파뿐만 아니라 팬들과 전문가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지적받는 부분이었습니다. 2024년 9월 스페인 언론에서 사비 알론소가 안첼로티의 후임이 될 거라는 보도가 처음 등장합니다. 심지어 일부 보도에선 그가 사우디로 간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안첼로티 측은 디 애슬레틱을 통해 사우디행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안첼로티에게 국가대표 감독이라는 자리는 오래전부터 매력적인 도전이었는데요. 실제로 몇몇 코치들에게는 국가대표팀 감독직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말을 했고 그러면서도 기자들 앞에서는 레알에서 은퇴하고 싶다 라고 말해왔죠. 그러던 중 10월 시즌 첫 번째 엘클라시코에서 문제가 터졌는데요. 주장 다니 카르바알이 전방 십자인대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바르셀로나의 야말, 하피냐, 레반도프스키를 상대로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결과는 0대4 플릭 감독의 바르사에게 완패한 경기였고 은바페는 오프사이드만 무려 8회 커리어 최다를 기록하며 결정적인 찬스를 놓칩니다. 경기 후 안첼로티는 패배로부터 많은 걸 배운다. 자기 성찰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모든 걸 부정해선 안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안첼로티, CEO 산체스, 스카우트 칼라파, 단장 솔라리 간의 회의에서 1월과 여름 이적 시장의 오른쪽 풀백과 센터백 보강을 약속받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금세 달라졌는데요. 엘클라시코 완패와 밀라전 패배가 이어지자 스페인 언론에서는 단장인 산티아고 솔라리가 감독 대행으로 투입할 수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솔라리는 18-19 시즌에 4개월 정도 감독 대행을 맡은 경험이 있었지만 지금은 단장으로 입지를 다졌고 스스로 다시 맡을 생각은 없는 입장입니다. 다만 요청이 온다면 충성심 때문이라도 나설 수 있다고는 하죠. 안첼로티는 초반에 솔라리를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관계는 원만해졌고 특히 부상자 이슈에 대해서는 솔라리가 안첼로티를 꾸준히 지지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바로 부상이었습니다. 밀리탕은 2시즌 연속 전방 십자인대 파열, 11월 중순엔 바스케스와 호드리고도 나란히 이탈, 이 시점까지 무려 17명의 선수가 부상을 입었고 그중 일부는 2번 이상의 부상이었습니다. 이번 시즌 내내 부상 없이 버틴 선수는 모드리치, 아센시오, 퀼러, 엔드릭 단 4명뿐이었죠. 참고로 안첼로티가 지난 1기 때 2015년에 경질됐던 이유 중 하나도 선수단의 잦은 부상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시즌은 그때보다 훨씬 심각했음에도 페레즈 회장은 여전히 피지컬 코치 안토니오 피투스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라커루 내부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부상과 관련된 불만이 많았고 피트니스 팀의 독립성 부족도 제기되었죠. 디애슬레틱은 이를 보도하며 핀투스 외의 인물로 운영되는 독립적인 피트니스 부서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걸 전했습니다. 이런 문제에도 구단은 밀리탕이 시즌아웃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스 선수를 믿자라는 메시지를 스페인 언론에 흘렸고 결국 1월 이적 시장에서도 수비 보강은 없을 거란 분위기를 확산시켰습니다. 당시 구단은 여름에 데려올 알렉산더 아놀드 영입에만 집중하고 있었고 1월에는 당장 쓸 수 있는 전력 보강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레알은 잘츠부르크전에서 정통 오른쪽 풀백 없이 경기를 치러야 했고 맨시티가 제안했던 카일 워커 임대에는 아예 답변조차 하지 않았죠. 반대로 맨시티는 레알이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온 유망주 센터백 2명을 총 7,500만 유로에 선점했는데요. 따라서 레알의 수비진 상황은 갈수록 더 악화되었습니다. 무려 399일 만에 복귀한 알라바는 다시 부상, 그리고 2월 초엔 류디거마저 쓰러지며 결국 레알 마드리드는 센터백 한 명 없이 아틀레티코와 맨시티를 상대해야 했죠. 특히 발베르데는 오른쪽 풀백으로 자주 기용되며 본인의 장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는데요. 바르셀로나가 리그에서 치고 나가자 알론소를 차기 감독으로 내정했다는 보도도 더욱 구체적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2월쯤부터는 안첼로티 본인도 구단이 알론소 측과 접촉 중이라는 사실을 내부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공식 석상에서는 여전히 잔류 의사를 밝히고 있었죠. 하지만 3월부터 그의 마음도 점점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선수 보강은 없었고 알론소에 대한 구단의 공개적 관심은 더 커졌으며 아들 다비데 안첼로티는 감독 커리어를 시작하기 위해 여름에 팀을 떠날 예정이었기 때문이죠. 바로 그 시기 브라질 대표팀은 월드컵 예선에서 아르헨티나에게 패배했고 브라질 축구협회는 다시 한번 안첼로티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브라질 축구협회 회장인 에드날도 호드리게스에게 안첼로티는 오랫동안 꿈의 감독이었는데요. 이미 2022년과 2023년에도
시즌에도 그를 영입하려고 했지만 당시에는 레알 마드리드와의 계약 연장으로 무산됐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레알에서의 두 번째 임기는 끝을 향해 가고 있었고 동시에 안첼로티는 또 다른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챔피언스리그 8강 아스널전의 완패였습니다. 홈구장 베르나베우에서도 2대1로 패배했고 두 경기 모두 완전히 압도당했죠. 그리고 4월 16일 2차전 경기가 열린 그날 브라질 축구협회 관계자들이 직접 경기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다음날 안첼로티의 자택을 방문했고 그 자리에서 2026년 월드컵까지 계약에 합의하게 됩니다. 이 무렵 훈련장 내부에서는 안첼로티가 최근 경기들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불만이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고 셀타비고전을 앞두고는 한 선수가 기자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다음 시즌 우리 감독은 누가 될 것 같아요? 이 질문에 기자는 사비 알론소 가능성이 높다라고 답하자 그 선수는 씁쓸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알론소가 이 미친 상황 속에서 진짜 팀을 맡을까요? 그만큼 레알 내부 사정이 안 좋다는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첼로티의 코칭 스태프는 짧지만 깊은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항상 가방을 문 앞에 두고 살아갑니다. 이 말 속에는 안첼로티가 자주 팀을 옮겨온 커리어도 담겨 있지만 레알 마드리드의 감독이라면 언제든 팀을 떠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냉혹한 현실이 담겨 있죠. 이렇게 안첼로티 감독의 퇴임과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살펴봤습니다. 최근 레알 마드리드는 예전처럼 거액의 이적료를 쓰는 모습을 거의 볼 수 없습니다. 대신 구단의 명성과 브랜드 가치를 앞세워 이름값 있는 선수들을 자유계약으로 데려오는 전략을 쓰고 있죠. 물론 이 방식 자체가 절대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팀 스쿼드에 명확한 구멍이 생겼을 때조차 적극적인 보강을 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곧 사비 알론소가 이 스쿼드를 떠맡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그가 과연 이 복잡한 상황과 팀의 불균형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많은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모투볼이었습니다.